2017년 34, 무일푼. 첫 월급은 100만원. 연봉을 올려도 여전히 가난했다. 2017년 30억 달성. 시드머니 480만원으로 3년 만에 30억 달성. 2018년 70억 달성. 퇴사하여 월급에서 독립함. 그러나 실명 위기가 찾아옴. 3시간만 자면서 주식한 결과임. 2020년 100억 달성. 코로나 폭락장 시작. 그러나 장이 무너져도 테마는 움직인다. 2022년 300억 달성. 사모펀드와 비상장회사 투자금 회수. 오늘도 변함없이 부자 수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부자 되는 길을 찾아 나서는 진짜 부자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유목민님이 지으신 나의 투자는 새벽 4시에 시작된다. 제2부입니다. 1부에서는 저자가 매수 매도 버튼을 누를 때 마지막 활용점정으로 판단하는 보조지표에 대해 소개하였습니다. 2부에서는 책 전체의 핵심인 주식 잘하는 법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저자가 무일푼에서 30억 원을 벌 때까지 지켰던 3가지 원칙에 더해서 100억 원대까지 벌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원칙이 플러스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자의 표현에 의하면 수저를 바꿀 수 있는 원칙을 하나 더 알려줍니다. 저도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그 전까지는 어설픈 가치 투자자여서 신풍제약 같은 주식이 대폭락장에서도 20배씩 오르는 것을 보며 그런 주식을 가치 투자자가 손대는 것이 아니라며 소외된 계좌를 보며 혼자서 위안을 했는데요. 솔직히 그 이후로는 밸류에이션이 나오는 가치 투자만이 주식시장의 정답은 아니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그 후론 많은 관점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솔직히 장세를 파악 못하고 손절 못한 것이 가장 뼈아픈 과오라고 생각됩니다. 코로나19 터지고 나서도 폭락장이 시작될 때 손절하고 현금을 가지고 대기하면 되는 것을 가치 투자한답시고 계속 들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제일 하단 부근에서 손절한 뼈아픈 기억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 같은 경험이 있으시다면, 혹은 저 같은 경험을 하지 않으시려면 오늘 내용 정말 중요하니 반드시 이해될 때까지 반복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음번 오는 기회는 기필코 반드시 잡아야 하니까요. 투자 대가들의 재테크 투자 노하우는 정말 심플하고 간단합니다. 우린 그걸 망각하고 실천하지 못해서 그들처럼 되지 못한 것뿐입니다.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그들의 노하우를 다시 한번 상기하시고 부자가 되기 위한 정도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응원하며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본문. 주식 잘하는 법. 관점의 확장. 없다가 생긴 것, 있다가 사라진 것.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는 과정이야 어찌 됐건 투자를 통해 수익을 거두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개인 투자자의 경우 첫 시작은 다들 비슷합니다. 직장 동료나 친구, 어르신 등 지인들에게 정보를 얻거나 나름 합리적 추론을 통해 매매를 결정합니다. 그러면서 얼마를 살지, 수익률은 얼마로 할지 등 다양한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시작하죠. 첫 투자로 운 좋게 수익을 거둘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 보면 겨우 본전이거나 작건 크건 손실로 마감돼 있을 겁니다. 특히나 이 주식 투자란 것이 인지 편향과 확증 편향, 확대 해석이 지배하는 영역이라 첫 투자로 돈을 번 게 오히려 큰 독이 되어 돌아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깡통도 2번 찼습니다. 다행히 투자 금액이 각각 100만원, 300만원이었기 때문에 삶의 타격은 없었지만요. 이렇게 위안하시는 분들 많죠. 제대로 주식 투자를 시작한 것은 2015년부터입니다. 이때부터 제대로 공부하며 투자를 한 것이죠. 2017년에는 월 1억 원의 수익을 거두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주식에 대한 관점이 어느 정도 자리 잡았습니다. 관점이라고 해서 대단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1. 현재 거래량이 충분하거나 터질 때 1000만 주 이상 터지는 종목. 2. 차트가 바닥이거나 좋은 조정을 받은 종목. 3. 재료를 가지고 있어 테마 형성 시 급등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 이 3가지가 익숙한 독자도 있을 겁니다. 나의 월급 독립 프로젝트를 쓴 2017년의 유목민이 가장 믿었던 내용입니다. 이렇게 저만의 관점이 생기면서부터 확실히 시장에 덜 휘둘리게 되더라고요. 이 관점은 흔히 말하는 주식 철학이자 결국 자신만의 주식 공부법과 같은 것이기도 했습니다. 거래량과 차트, 재료가 갖춰진 종목을 찾는 것 자체가 반복적인 공부였던 셈이죠. 시황. 그러던 중 갑자기 한 가지 중요한 관점을 더 깨닫게 돼요.
2019년 3월 투자하는데 엇박자가 너무 심해서 깊은 자괴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주식이 너무 안 돼서 정말 힘들어하던 시기였더랬습니다. 내가 사면 빠지고 팔면 바로 오르거나 하루 이틀 후에 급등하고 대체 왜 이러지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퇴근길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갑자기 깨달음이 왔습니다. 아하, 시황. 제가 사는 섹터의 시황이 그날은 약했는데 저 세 가지 조건만 보고 들어갔던 거죠. 시황의 사전적 의미는 상품이나 주식 따위가 시장에서 매매되거나 거래되는 상황입니다. 시황을 읽는다는 것은 그날 어떤 주식이 매매되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을 말합니다. 매매하는 그날의 테마, 즉 매매 당일 다수 시장 참여자가 관심을 갖는 공통된 주제를 파악하는 것이죠. 가령 당일 코로나19 테마가 강하면 코로나19 시황인 겁니다. 그렇다고 테마와 시황이 동일한 개념은 아닙니다. 테마와 시간의 의미가 합쳐져야 시황입니다. 예를 들어 진원생명과학이라는 종목이 거래량이 충분하고 차트도 바닥인데다 mRNA 백신 임상 1상을 통과했다는 기사가 나왔다고 가정해보세요. 대박이죠. 하지만 코로나가 종식된 후 이 책을 읽는 분에게도 대박일까요? 그때는 주가가 아무런 반응이 없겠죠. 평화산업이 수소 충전 신기술을 개발했다는 뉴스가 떴다고 해보죠. 그날 수소 섹터가 강한 날이라면 평화산업도 강하게 가겠지만 그날 수소 섹터가 잠잠하거나 오히려 하락 중이라면 별다른 주가 반응을 보이지 못할 겁니다. 맞습니다. 그날의 시황이 꼭 필요했던 거예요. 시장에서 그 섹터에 아무런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데 나 혼자서 좋다고 생각해봤자 시장의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었던 거죠. 반면에 모두의 관심이 쏠려있는 섹터에서 나온 호재라면 당연히 수급이 몰리게 되는 거고요. 그리하여 2019년 저의 단타 주식 관점은 이렇게 4가지로 어느 정도 완성이 됐습니다. 1. 현재 거래량이 충분하거나 터질 때 1000만 주 이상 터지는 종목. 2. 차트가 바닥이거나 좋은 조정을 받은 종목. 3. 재료를 가지고 있어 테마 형성 시 급등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 4. 당일 시황. 그런데 2020년 갑자기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이 터집니다. 코로나는 전 세계를, 세상을 바꿨습니다. 저는 또 한 번 새로운 관점을 깨닫게 됩니다. 주식 투자에서 수저가 바뀔 정도로 큰 수익의 기회를 포착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5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만일 여러분이 5년 전으로 시간을 돌릴 수 있다면, 그리고 주식 딱 한 종목만 살 수 있다면 뭘 고르실까요? 아마 5년 전에는 없었지만 지금은 누구나 쓰고 있는 무언가를 만든 회사를 고르지 않을까요? 주식으로 큰 돈을 버는 요체가 여기 있습니다. 없다가 생긴 것, 있다가 없어진 것. 여러분이 앞으로 저 2가지를 누구보다 빨리 눈치챌 수 있다면 압도적인 초과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아주 큰 예죠. 이전에 없었던 규모의 강력한 질병이 나타나자 세상이 완전히 변했죠. 포스트 코로나가 아니라 이제는 그냥 코로나 시대인 겁니다. 모두가 패닉에 빠졌을 때 코로나라는 것이 가져올 변화를 눈치채고 수혜가 되는 업종을 골라낸 사람들의 재산은 엄청나게 불어났습니다. 언택트라는 문화가 전 세계를 뒤덮으면서 관련 기술을 가진 회사들은 한국, 미국, 중국 할 것 없이 모두 큰 폭의 가치 상승을 이뤘습니다. 온라인화는 이미 있었지만 더욱 가속시킨 거죠.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애플, 넷플릭스, 아마존, 줌 등이 모든 악재를 씹어삼키며 역사적 신고가를 써내려갔습니다. 또 백신을 만드는 화이자, 모더나, 존슨앤드존슨 등의 주가도 끝을 모르고 올라갔죠. 특히 모더나를 모르는 투자자는 없을 것입니다. 모더나는 코로나19 mRNA 백신을 만든 미국의 벤처 상장사죠. 이 시기에 무려 10배 이상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한국도 마스크를 만드는 회사부터 진단기, 백신 등 조금이라도 연관된 회사들은 주가가 많게는 30배, 적게도 대여섯 배씩 상승했습니다. 변방의 작은 기업이었던 시제는 미국의 진단기 회사로 소개되며 1만원대 주식이 16만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신풍제약은 피라맥스가 코로나19 치료제가 될 수 있다는 희망에 6천원에서 7천원 하던 주식이 21만원까지 올랐고요. 셀트리온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모임과 외출이 사라졌습니다. 집콕 생활이 시작되면서 대신 인테리어 수요가 폭발하죠. 관련주들이 모조리 신고가를 기록합니다. 재택근무로 갑자기 노트북이나 PC 수요가 폭증하면서 반도체 품귀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 결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 미국의 마이크론, 대만의 TSMC는 역사상 신고가를 기록했고요. 또 그간 여러 이권 때문에 막혀있던 원격 진료는 한시적이지만 전면 개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원격 진료 관련주들 역시 몇 배씩 상승하죠. 역사는 반복된다. 이 사태를 보면서 저는 없다가 생긴 것, 그리고 있다가 사라진 것을 찾는데 주력합니다. 저는 어떤 것을 발견하면 가능하면 최대한 과거까지 역사를 들춰보는 성격입니다. 역사는 반복된다는 것을 철석같이 믿거든요. 매일 새벽 시황을 살피는 시그널 리포트를 작성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만들다 보면 자연스레 반복되는 역사가 정리되고 작게 발현된 새로운 이슈가 저에게는 아주 큰 시그널로 다가오거든요. 타미플루를 아실 겁니다. 2009년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은 신종플루의 치료제로 널리 알려진 약이죠. 이 약을 개발한 회사는 길리어드 사이언스입니다. 창업 초기인 1992년 길리어드 사이언스는 시가총액 2억 달러 남짓의 중소형 제약사에 불과했죠. 1996년 만들어둔 타미플루로 인해 길리어드 사이언스는 10배 이상 급성장하게 됩니다. 신종플루는 특히 한국에서 큰 문제였어요. 국내에서만 74만 명이 감염되면서 시장에 엄청난 공포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타미플루의 출현은 자본시장 측면에서는 치료제가 없다가 생긴 것이지만 질병 측면에서는 있다가 없어진 것으로 만드는 계기가 됐습니다. 다시 산업이 정상화되는 요소였죠. 미세먼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세먼지가 생기면서 심지어 아직 현실화되지도 않은 인공강우 관련주인 드라이아이스 만드는 회사들의 주가가 급등하기도 합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도 마찬가지입니다. 2016년 이후 미동도 없었던 조류독감과 돼지열병 관련주들에게 역사적 시세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갑자기 생긴 대선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2021년 20대 대통령 후보로 부상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없다가 새로 생긴 후보인 만큼 거의 모든 관련주들이 급등하게 되죠. 거시적인 측면에서도 이 없다가 생긴 것의 관점은 커다란 기회를 포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2020년 3월 코로나19로 갑자기 재난지원금이 생겨날 때 미국에서 현금 보너스가 들어올 때 생긴 일들이 대표적인 예죠. 역사상 가장 엄청난 현금 유동성으로 미국 증시 전체가 크게 상승했습니다. 현금 보너스가 들어올 때마다 다우와 나스닥 지수가 신고가를 경신한 사실이 이를 증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맞닥뜨릴 2021년 10월 이후 미국의 현금 보너스 중단과 2022년 초에 생길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과 테이퍼링은 있다가 없어지는 일들의 임팩트를 우리에게 줄 것입니다. 결국 시장 전체를 움직이는 주가의 등락은 이 커다란 두 가지 요인으로 움직이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식 잘하는 법.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주식 잘하는 방법입니다. 없다가 생긴 것과 있다가 없어진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눈을 가지시면 돼요. 듣기에는 쉽죠? 하지만 그런 눈을 갖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관점이 더 예리해지면 없어질 것 같다, 생길 것 같다라는 시그널을 캐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장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매일 한다는 것입니다. 주식을 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것, 그것도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관찰입니다. 매일 관찰하셔야 해요. 주식과 관련된 모든 것입니다. 당신이 주식으로 월급 독립을 하고 수저를 바꾸길 바란다면 그 욕심만큼 관찰해야 할 범위가 넓어질 것입니다. 용돈 벌이 월 100만원 아니면 월급만큼, 나아가 월 1000, 월억 등 목표가 커질수록 관찰해야 할 것들이 많아집니다. 그 관찰을 매일 기록하고 쌓아나가다가 어느 날 이상현상을 발견하고 그 이상현상을 과거에 쌓아온 데이터와 비교하여 주가를 예측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아주 작은 시그널을 포착하고 과거의 사례와 연결시켜 미래를 상상해내는 것입니다. 이 관찰이 저에게는 매일 새벽 작성하는 시황 리포트인 것이고 누적된 관찰이 바로 지식입니다. 그리고 이 지식은 주식 투자 메커니즘의 핵심이 됩니다. 지은이 소개. 유목민. 대한민국의 투자자이자 기업가, 작가이다. 삼수 끝에 단국대 법학과에 입학, 12년간 사법시험을 준비했으나 결국 낙방. 35세 비정규직 아르바이트로 사회생활을 시작했지만 벌이의 한계는 명확했다. 38이 되던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주식 투자를 시작했고
3년 만인 2017년 누적 수익 30억 원을 달성했다. 나의 월급 독립 프로젝트는 저자가 하루 12시간씩 일하면서도 어떻게 월급 독립에 성공할 수 있었는지 그 생생한 스토리를 담았다. 2019년 출간 즉시 큰 관심을 모으며 베스트셀러에 올랐고 이후 투자를 시작하는 직장인들의 필독서로 자리매김했다. 첫 책을 출간하고 3년이 지나는 동안 투자 방식과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면서 자산이 300억 원을 넘어섰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부자가 되기 위한 재테크 방법은 단 한 가지만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셔서 건설적인 토론의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한두 번 듣고 잘 실천했다면 이미 부자가 되어 있겠죠. 그러니 시간 나실 때 여러 번 듣고 체화하셔서 꼭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책을 매수하셔서 더 깊게 읽어보시고 자기 것으로 만드시면 더 큰 부를 얻으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주시면 투자해놓은 부동산과 집이 최고가를 갱신하고 주식에서 물린 종목 떡상하며 계좌가 붉게 불타오르고 가상화폐 역시 떡상하여 최고급 차 한 대 사실 겁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진짜 부자 채널과 함께 진짜 부자 되세요.